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네,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그 임명이 됐는데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임명을 했는데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그 임명은 적법합니까? 뭐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공석 한 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과도 아니 관련되긴 제가 한데 묻는 것은 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적법하냐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권한 대행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죠? 적법한지를 묻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이런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고 적법하죠. 이유는 뭔가요? 적법한 이유가 뭘까요? 있습니다. 다만 이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은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묻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떤 결론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고 또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그 기본적으로 그 입법, 사법, 행정부가 3명씩 임명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부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는 국가 원수로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거기서 어디 견해신가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아까 알고 이런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한 답변은 그러면 취소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런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그럼 차관님 적법하다고 보시네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아니 적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적법한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차관님이 아까 적법하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면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이것은 적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3명 외에 입법부와 대법원이 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총 6명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한다는 지위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과연 이제 그동안 우리 그 헌정 역사상으로 그 국회 선출 몫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시간이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어야 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예, 그게 이제 형식적 임명권이냐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임명할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임명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9명 다 임명하는 거지. 어떻게 네. 어떻게 입법 사법에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문제점 그래서 때문에 헌법재판소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해 왔다든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냐라는 제가 이론이 있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법에 여야 합의를 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그런 부분은 법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법이 결정할 있냐고 것으로 묻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 명문의 합의를 규정은 통해서 없습니다. 선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물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다만 국회 선출이라고 하는 문헌의 해석을 둘러싼 이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법을 넘어서서 해석합니까? 법에 여야 합의를 해서 선출하라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문헌이 없잖아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이댑니까? 그게 법치주의로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여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동안 2000년, 2006년, 2012년도에도 있어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예,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답변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차관님 있잖아요. 네. 법 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종 범죄가 발생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하고 좀 사안이 좀 아예 다른 것 없잖아요. 같습니다. 일단 네네네. 그게 죄형 법정주의죠.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작위든 부작위든 법 조항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 근데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한다라는 법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헌법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도 위헌이잖아요. 왜 없는 법조항을 끌어다가 여야가 합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죠. 그 자체가. 근데 법무부 다만- 차관이 이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눈치 보고 그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다만 그동안 우리 다만 헌법재판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아니,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그걸 뭘 우물대고 자꾸 이렇게 둘러대려고 그래요. 명백하잖아요. 법조항이 없잖아요, 그게. 그럼 위법이지. 다음은